출근길에 차가 많이 막히길래 왜 그럴까라고 지나가다 보니까 앞불사, 접촉사고로 차가 멈춰 있습니다. 서로 양보하고 그럼 참 좋을 텐데 그게 쉽지 않나 봐요. 또 서로 미안하단 말 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두 함께 사는 세상이니까요. 윤동의 보편적인 노래 10월 14일 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잠시 소리에 있을 때 내 마음 영화 인디유 UFO의 공기현 감독님과 함께하는 영화 이야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셨군요. 네. 많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청취자분들이 오늘 공룡 커플 기대돼요. 얼른 오셨으면 좋겠어요. 막 이러면서 뭐라 그러죠 그거를? 보채는 게 지금 어이가 좀 안 좋은데. 아무튼 정말 어쩌지 이거 갑자기 어이가 안 돌아요. 근데 아무튼 특성 맞게 기다리셨습니다. 과분하네요. 네, 마치 비슷한 표현이 생각났어요. 뭐 사생팬 이런. 네. 그 느낌은 아니던데요. 아닌가요? 네. 화장실 가셨을 때 뒤를 조심하세요. 공중 화장실에 뒤를 딱 보시면 네. 사생팬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덕원님의 사생팬은 있으신 것 같은데. 없어요. 저는 그런 뭐랄까 일체의 집착과는 좀 벗어난 좀 달건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아니던데요. 최근에 저 이제 트위터 팔로우한 분이 이제 몇 분 있으신데. 그걸 다 일일이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어떤 분인지 이렇게 들어가 보면 사실 저도 그래요. 네. 네, 브로콜리 너마저의 광팬이신 분들이 그러세요? 얼마나 추적하고 싶으시면 저 같은 사람까지 팔로우를. 그건 아니에요. 저를 통해서 또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 통해서 또 감독님 명성과 인품과 어떤 학식을 흠모하게 돼서 팔로우한 게 아닐까 싶어요. 금방 떨어지시겠군요. 죄송합니다. 정말 정말 담백하신 분이군요. 네. 정말 자신의 뭐랄까요? 항상 낮추시려는 그런 모습이 많은 분들께 더욱더 멋진 모습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낮추는 게 아니라 낮아서 그럽니다. 네. 진심까지 담겨 있으시고 네. 진솔하신 또 그런 우리 공 감독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소개할 영화가 무려 2편이라고 하는데요. 네. 어찌하여 2편입니까? 오늘도 좋은 영화를 발견하시군요. 일단 이제 또 가을이 깊어감에 따라 가을은 또 가을 영화? 예, 가을 영화지만 또 이 시기에 이 가을하면 생각나는 경기가 있죠. 가을하면 생각나는 경기는 야구, 전어 먹기, 전어 낚시 대회. 네. 왜 이러실까 오늘 분이 천고마비니까 경마. 네, 오늘 야구 영화 한 편과 그리고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음악 영화 한 편을 준비해 왔습니다. 야구와 음악이라 정말 안 어울리는군요. 안 어울리죠. 안 어울리는데 이게 또 약간 추종하는 세력이 다를 뿐 이제 가을을 타시는 분들에게는 또 야구에 미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가을에 또 잔잔한 클래식 음악과 또 그런 분위기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가을 야구라는 말을 들어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포스트 시즌이라고 그러나요? 네네. 이제 포스트란 말은 뭐 말 그대로 이제 다음 후라는 뜻이죠. 그래서 정규 시즌이 끝난 후에 이제 상위 팀들끼리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진정한 챔피언을 가리는 이제 기간을 포스트 시즌이라고 얘기를 하죠. 뉴스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류현진 선수가 또 이제 미국에서 메이저리그에서 포스트 시즌을 하고 있고 또 국내에서는 지금 넥센과 두산에 지금 피 터지는 혈전을 벌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경기가 끝난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저 모르겠어요. 사실 야구 정말 몰라서 제가 아무튼 지금 한창 또 이제 인기를 구가고 있는 야구. 야구 영화 그리고 클래식.
영화 제목이 어떤 영화들이죠? 야구 영화 제목은 머니볼이고요. 머니볼. 네. 그리고 음악 영화의 제목은 마지막 사중주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머니볼은 그 헐리우드 영화로 제가 예전에 네, 헐리우드 영화고요. 그래서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살짝 이 영화를 소개하는 게 이 코너의 취지에 맞을까라는 고민을 하긴 했는데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좀 보지 않으셨고 그리고 아무래도 그 이제 주연이 브래드 피트거든요. 빵 냄새. 네. 빵 발죠. 네. 그리고 제작까지 브래드 피트가 겸했는데 그래서 이 영화를 홍보하러 무려 한국에까지 왔었어요. 그 몇 년 전이잖아요. 한 2년 됐나요? 2년 정도 됐죠. 그 정도? 네. 그런데 뭐 그런 어떤 유명세에 비해서는 약간 뭐 마케팅 포인트도 잘 접점을 찾지 못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흔히 스포츠 영화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런 어떤 극적인 승부와 그쵸. 뭐 어떤 감동과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스포츠 영화를 좀 정의 내릴 수 있는데 그리고 마구와 필살기. 그렇죠. 뭐 네. 그 이상한 기술들도 나오고 공이 사라진다든가. 네. 평평평평평평평. 근데 이 영화는 좀 그런 극적인 승부가 없이 굉장히 담백하게 영화가 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좀 그런 스포츠 영화를 기대하시는 분들은 또 좀 실망을 할 수가 있는 영화여서 생각보다는 많은 분들이 보시지 않았거든요. 그렇군요. 이 브래드 피트가 선수로 나온 게 아니죠? 네. 이 영화의 또 중요한 다른 스포츠 영화 차이점 중에 하나인데 주연이 선수가 아니라 네. 구단주가 주연입니다. 구단주가? 네. 그 에이전트가 주연 영화가 바로 그 제리 맥과예요. 그렇죠. 영화가 있었죠. 또 그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나네요. 어릴 때. 네. 또 참 좋은 영화였는데 이 영화도 만약에 이게 저도 그냥 개봉을 하고 네. 그런 이제 보통 프로모션을 봤다면 저도 보지 않았을 만한 영화였어요. 근데 어디선가 진짜 우연치 않게 보게 됐는데 저는 정말 쉽게 느끼지 못한 그런 감동을 느꼈었고 제 주위에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하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근데 사실 뭐 또 저희가 굳이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지고 개봉한 영화라고 해서 네. 기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영화인들이지만 저희 방송의 취지가 뭐 독립 영화를 소개한다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좋은 영화. 아니요, 저희 뭐 이제 인품과 덕망이 높으신 공경 감독님과 함께 영화 얘기를 나눈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영화가 뭐 어떻고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저희가 또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또 분명히 좋은 영화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믿습니까? 좋은 영화입니다. 네, 믿습니다. 네. 많은 분들도 들으시면서 저와 함께 믿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사중주라는 영화에 대해서는 사실 또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 사중주는 현재 극장에서 상영하고 있는 영화고요. 이 영화는 7월달 정도에 제가 개봉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상영하고 있다는 건 좀 청신호인가요? 아니면 좀 청신호죠. 그쵸? 굉장히 그만큼 반응이 이례적인 경우고요. 제가 알기로는 10만을 넘었다고 알고 있는데 10만을요? 예, 거의 이제 단관 개봉으로 10만을 넘었다는 거는 사실 예술 영화나 독립 영화에서는 거의 1000만에 가까운 그거 그런 거의 횡스거든요. 원스 정도의 성공이라고 비교해도 되지 않나요? 예, 그렇죠. 네, 예, 그 원스 그래서 많은 화제가 됐던 영화. 네. 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원스 같은 경우에 이제 젊은 분들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네. 뭐 SNS나 인터넷상에서 이제 얘기도 많이 되고 네. 주변에서 많이 접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기사로 이 영화를 접했는데 이 영화는 이제 평일 낮 시간에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오셔서 관람을 하시면서 그렇게 입소문을 타서 유명하게 된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독특하네요. 보통은 그런 경우 잘 없잖아요. 일단 나이 드신 분들께서 영화관 찾는 경우가 아무래도 조금 덜한 편이고 네. 그래도 그게 또 입소문을 타는 경우는 더 흔치 않았던 그렇죠. 것 같은데 그럴 만한 포인트가 있었나요? 네, 있습니다. 그 포인트 뭘까요? 좀 인생의 후반기를 돌아보는 좀 그런 그러니까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좀 운유가 돼 있고 마지막이란 말이 네, 그리고 또 인물 중에 한 인물이 또 그런 경우를 가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좀 젊은 관객보다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좀 더 공감하면서 보실 수 있는 영화입니다. 약간 제 취향인데요. 저도 약간 그런 코드에 되게 약해서 그럼 아마 좋아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안 그래도 이 영화가 이제 그 현악 사중주 단을 다루고 있는 영화라서 네. 이제 그 단원들끼리
뭔가 이제 좀 연주를 하면서 그런 갈등 같은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안 그래도 제가 영화 소개를 좀 드리면서 네. 실제로 이제 그 밴드 생활을 하시니까 네. 좀 약간 멤버들 간에 갈등. 의견 충돌이 좀 있을 수 의견 충돌. 있잖아요. 좀 그런 경우가 이제 좀 어떻게 주먹다짐. 네.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거는 팀들마다 각자 성격도 정말 다른 것 네. 같은데요. 저희는 오히려 뭐 좀 불만이 있거나 이래도 좀 크게 표출을 서로 안 하는 타입인 것 같아요, 다들. 그래서 근데 대신 좀 이제 아쉬워하고 좀 괜히 그런 게 쌓이면 좀 뭐랄까 좀 대면하기도 하고 좀 의욕도 좀 덜하고 약간 그러는 거잖아요. 좀 하기 좀 싫고 조금 네. 그런 느낌 들지만 그게 뭐 서로 막 그렇게 격하게 나오진 않는. 근데 또 그런 것들이 중간에 뭐 풀리면서 또 약간 좀 더 다 같이 의욕을 가지고 네. 하고 또 어느 순간은 또 좀 그런 게 좀 쌓이고 좀 그런 걸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오래 할 수 있는 것 같긴 하고요. 네. 좀 뭐 격렬한 록밴드 있던 성격들 다 있고 그러면 네. 막 싸우고 막 너랑은 다시 하네 이럴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저희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다들 성격이 좀 무난해서 네. 아니 독특하긴 한데 뭐랄까 남들한테 뭐라 막 소리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라고 막 강요하는 타입들이 아니어서 네. 저희 멤버들은 좀 그런 점에서 좋은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들 왠지 영화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네. 영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화인디유 공기영 감독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영화는 영화 머니볼 마지막 사중주 두 영화를 다룰 생각입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또 영화 얘기할게요. 네, 영화 머니볼 OST 중에서 빅 리그라는 곡을 듣고 왔습니다. 이제 이 노래를 소개했다는 거는 이제 첫 영화로 머니볼 이야기를 하겠다 이런 얘기겠죠? 네. 머니볼 영화 어떨까 되게 궁금한데요. 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리 맥과이어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네.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떤가요? 일단 그 야구라는 스포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네, 야구에 대해서 먼저. 야구 혹시 좋아하시나요? 야구를 좋아했었어요. 싫어하지 않았는데. 네. 저희 밴드 멤버들이 어느 순간 야구에 빠지면서 네. 대기실과 이동 중에 야구를 계속 보기 시작하면서 네. 질리셨군요. 조금씩 야구가 싫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야구를 별로 보지 않습니다. 아마 그 대부분의 여성분들도 비슷한 이유로 야구를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 싫어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고. 저희 밴드 여성분들이 야구를 좋아해서 제가 싫어하게 됐습니다. 네. 아니면 그 이제 주변에 뭐 이제 가족들 중에 뭐 아버지나 또 혹은 또 무슨 그렇죠. 네. 뭐 남자친구 이런 사람들이 너무 야구에 이제 열중하게 되면 좀 싫어지죠. 더군다나 맞아요. 말씀대로. 네, 정말 싫어요. 네. 그리고 일단 룰이 굉장히 복잡하고요. 세상에 야구만큼 복잡한 룰을 가진 스포츠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축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되게 간단하다고. 그렇죠. 뭐 들었는데, 야구 사실 축구 같은 경우에는 그 옵사이드라는 그 룰 말고는 이해 못할 룰이 없죠. 뭐 기본적으로 공을 몰고 네, 가고, 뭐 공을 때리면 안 뭐 되고, 네. 발 위에 이제 손을 닿으면 안 되고, 네. 상대편 골에 넣으면 되는 거고, 간단한 스포츠인데, 그에 비해서 야구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많은 룰과, 그리고. 뭐 그런 거 있더라고. 뭐 할 때 뭐가 되면 이거는 무조건 뭐다. 그렇죠. 이런 식의 규칙이 네. 많은데. 그래서 쉽게 야구는 좀 접하기가 어렵고, 네. 자연스럽게 몸이 익은 경우가 아니면, 사실, 방망이를 들고 뭘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쳐서 멀리 보내면 들어오는 것 같기는 한데, 네. 세세한 룰에 있어서, 뭐, 어느 경우에는 아웃이 되고, 어느 경우에는 또 아웃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쌓이게 되면, 네. 아무래도 좀 야구를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좀 질리는 경우가 좀 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머니볼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영화입니다. 어느 쪽으로 한 걸음 더 갔나요? 사실 야구라는 그 스포츠는 스포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좀 그러니까 게임의 성향이 좀 강하죠.
그러니까 뭔가 좀, 뭐, 가위바위보라든가, 약간 이런 식의 어떤. 네, 어쨌든. 머리 싸움. 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작전들이 좀 들어가고, 그러기 위해서 좀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들어가는데, 그것이 바로 통계입니다. 통계? 네. 그래서 야구를 보면, 뭐 소수점 몇째짜리에 뭐가 나오고, 예를 들면 뭐 타율이라든지, 뭐 방어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렇죠. 스탯들이. 그렇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통계인데, 사실 통계라는 것이 굉장히 재미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질 때, 네. 뭐, 한 번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이게 50대 50의 확률이기 때문에 두 번째 던졌을 때는 뒷면이 나올 확률이 높지만, 운이 좋으면 사실 10번을 던져서 10번 다 앞면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 잘못 쳤어요. 뒷면이 날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똑같이 2분의 1이에요. 두 번째 시행에서도 똑같이 2분의 1입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군요. 어쨌든, 똑같은 확률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처음부터. 근데, 네. 예를 들어서 운이 좋을 경우에는 10번을 던져서 앞면이 그쵸. 다 나올 수도 네. 있죠. 근데 확률이라는 것이 재밌는 거는 숫자가 반복될수록 그 확률의 그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번을 던지면 네. 앞면과 뒷면의 확률이 비슷하게 나올 거고 그렇죠. 사실상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1000번을 네. 던지면 더 비슷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머니볼은 이 확률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어떤 특정 선수의 능력이나 그런 것들을 좌우를 했다면 머니볼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선수의 가진 어떤 확률만 가지고 선수를 평가하고 그로 인해서 그러니까 선수를 사는 게 아니라 게임의 승리를 사는 그런 이제 스포츠의 어떤 야구라는 스포츠의 속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게임하는 거랑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 야구 게임 같은 거 보면 이제 뭐 그 수치가 높은 선수를 사면 뭐 돈을 더 과금을 그렇죠. 하고 이런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그 스포츠 게임을 많이 하는군요. 네. 직접 플레이하지 않더라도 뭐 감독이 되는 스포츠 아무래도 게임을. 좀 그런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좋은 거 하는 사람들 보고, 이건 대체 왜 하지? 직접 플레이어를 조작하는 것도 아닌데, 네. 왜 이렇게 이런 게임들을 사람들이 좋아할 거 아닌데, 그 속성이 네. 좀, 맞아 떨어지는 거군요. 원래 그 스포츠의 속성과. 특히 야구라는 스포츠는 더군다나 그런 확률이 더 중요한 게임인데요. 네. 굉장히 사설이 길었는데 내용은 관련이 이것과 이제 좀 배경 지식으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이저리그 구단 중에 그 오클랜드 애슬레틱스라는 팀이 있는데요. 네. 이 팀은 메이저리그에 있는 구단 중에서도 거의 그 재정 상태로는 꼴찌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가난한 구단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팀의 핵심 선수인 제이슨 지암비, 조니 데이먼 이런 선수들이 이제 2001년 시즌을 끝으로 떠나는군요. 부자 구단들로 다 팔려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 구단에서는 이 선수들을 대체할 만한 이제 선수들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이걸 네. 그래서 이 영화의 주인공은 빌리 빈이라는 구단주입니다. 이제 그 브래드 피트인 거죠, 이분이. 죄송한 구단주가 아니고 이제 단장인데 네. 단장이란 그 역할은 뭐냐면 영어로는 제너럴 매니저라고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네. 일종의 구단의 경영주 그러니까 CEO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영자. 네. 그래서 선수들을 이제 영입하고 이제 트레이드를 하고 이제 이런 권한을 가진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적은 돈을 가지고 선수들 이제 가장 이제 훌륭하게 꾸려야 된다.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말씀드렸다시피 돈은 없고 이 선수들을 좋은 선수들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때 만나게 되는 사람이 피터 브랜드라는 이제 예일대 경제학과를 나온 어떤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네. 근데 이 청년이 지금껏 야구에서 말하지 않았던 새로운 이론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들키게 통계에 관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선수들은 굉장히 과대평가가 돼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선수들은 확률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이슨 지암비라는 선수의 이제 출루율이 이제 4할 때인데, 네. 그 선수들과 나머지 선수들을 묶었을 때 평균이 3할이 나온다면, 네. 차라리 비싼 선수 한 명을 사지 말고 3할 때 선수들 3명을 사면 전체적으로는 더 많이 그렇죠. 나간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선수단을 구성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것이 그 소위 말하는 머니볼 이론입니다. 그 제목이 이제 이제 이론을 만든 사람이 사실은 야구를 실제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재밌네요. 네, 통조림 공장에서 일하는 그 경비원이었다고 하는데 와. 이 사람이 그때까지 있었던 야구의 통계들을 다 분석을 해서 선수들이 어떤 선수가 더 가치 있는 선수고 그런 것들을 분석한 이론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론을 첫 번째로 적용시킨 구단이 되는 거죠.
신기하네. 요즘은 그러면 이제 그게 다 쓰이고 있나요? 실제로 야구단 운영에? 예, 요즘에는 많이 쓰이고 있고, 이제, 보스턴 레드삭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야구 구단이 있는데, 네, 이름 들어봤습니다. 예, 네. 무슨 저주죠? 밤비노의 저주라는 굉장히 유명한 저주가 있어요. 우승 못하는 뭐 그런 우승 못하는 저주가 있는데, 이제 영화 맨 끝에 보면, 이제 머니볼 이론을 적용시켜서 그의 첫 번째로 월드시리즈 우승을 했다는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은 머니볼 이론이 광범위하게 현대 야구에는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근데 아무튼 이때는 굉장히 생소한 이론이었기 때문에 야구계와 그리고 언론과 팬들의 비웃음을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선수를 또 막 네. 트레이드해서 데려왔지? 그러니까 얘네가 하는 거는 네. 야구가 아니라 베이스볼이 아니라 머니볼을 한다라는 이제 비아냥을 듣게 되는데요. 그래서 머니볼이라는 네, 그런 이름이 이제 약간 붙은 비아냥거리는 이제 의미로 쓰기도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시즌을 개막하고 나서는 지는 경기가 이기는 경기보다 훨씬 더 많아서 사람들은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빌리비는 포기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통계대로 뭐 따라가면서 뭔가 효과를 보나요? 그게 이제 중반 이후에 그 효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마법에 걸리는 것처럼 이제 이 선수들이 승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리그 1위로 질주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제 뭐 그 중간에 이제 어떤 역경 같은 것들이 물론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 영화는 이 빌리빈 단장이 그런 사람들의 비웃음과 그런 것들에 맞서서 자기의 독특한 이론인 머니볼을 최초로 메이저리그 구단에 적용을 시켜서 성과를 얻는 과정을 나타낸 영화입니다. 그게 또 헐리우드 영화의 특성상 제가 봤을 때 그 역경 중에 이혼의 위기에 처할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이혼은 이미 했어요. 네, 이혼은 이미 했고요. 이미 했어요. 네. 그거보다는 이제 이 빌리빈이라는 사람이 이제 배경이 중간중간에 이제 플래시백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는데. 어떻게 단장이었는지? 네. 이 사람은 실제 고등학교 때 1순위로 뉴욕 매치에 지명이 됐던. 선수 출신이군요. 네. 굉장히 유명한 선수였는데, 안타깝게도 이 선수는 프로에 들어와서 한 번도 재활약을 못하고, 트레이드를 거듭한 끝에 결국 무명 선수로 이제 결국은 이제 구단 직원으로 남아서 이제 구단주의, 단장의 위치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계속 이 사람에 대한 이제 그런 영입할 때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언젠가 한 번은 훌륭한 선수라면 프로에 와서 자기 가치를 증명해야 되는데, 그 증명하는 것은 누구도 아닌 본인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실패했을 경우에는 이제 다른 사람을 탓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본인이 어떻게 했고 본인의 가치를 증명하는 결국 방법은 본인밖에 없다는 얘기 이제 끊임없이 나오게 되는데요. 재밌는 것이 이제 피터 브랜드라는 사람을 이제 영입을 할 때 그걸 물어봐요. 만약 네가 구단 직원이라면 나를 영입을 했겠냐 안 했겠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빌리빈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 빌리빈을 너 같으면 영입을 했겠느냐 물어보는데, 이제 주저하던 피터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 같으면 9순위로 지명했을 거고 이제 보너스도 안 줬을 거다. 굉장히 아픈 얘기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이론으로 보면, 그러니까 결과로 보면 그게 맞았던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채용을 합니다. 아이러니하지만 굉장히 좀 정확하게 그 사람은 판단을 한 거죠. 자기를 통해서. 되게 씁쓸하네요. 네. 근데 씁쓸한 거를 또 이제 받아들이면서 이제 또 적은 금액으로 이제 구단을 꾸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계속 우승을 합니까? 사실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이제 물어봤어요. 이 영화가 어떤 영화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가장 가난한 구단이 월드시리즈를 우승한 영화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 영화를 보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네. 제가 이 영화는 스포츠 영화지만 스포츠 영화의 공식에 이제 벗어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이제 주연이 선수가 아니라는 말씀드렸고, 그리고 스포츠 영화라면 의뢰 이제 어떤 역경을 딛고 이제 예를 들면 뭐 부상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뭐 이제 그런 역경을 딛고 성공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얘기도 이 영화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스포츠 영화라면 이제 마지막 어떤 극적인 경기를 앞두고 이제 대기실에서 누군가 와서 막 연설을 하잖아요. 뭐 우리 할 수 있어. 캡틴이 막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그런 클리셰들 딱 떠오르는 얘기하니까 떠오르는 영화 중 하나 있네요. 찰리 씬의 메이저리그. 아주 전형적인 그런 영화죠. 공 던지기 전에 가랑이 사이 한번 긁고 이제.
그리고 이 영화는 마지막으로 어떤 극적인 우승 장면이나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어떤 영화보다도 야구라는 어떤 어떤 게임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가장 정확한 야구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구 덕후들을 위한 영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아마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극적인 승부는 없지만 좋아하실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영화는 어떤 게임과 게임만을 이루어진 게 아니라 네. 이 빌리빈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어떤 젊었을 때 화려한 시절을 다 실패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네. 새롭게 뭔가 이제 자기의 경력을 쌓는데 그런 것들이 화려하지 않지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공감할 수 있고 그 어떻게 보면 이 빌리빈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현실에서 보면 나쁜 사람이거든요. 아, 그 정도예요? 느낌이? 왜냐하면 이제 선수를 어떤 인간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말했지만 이제 숫자와 이제 어떤 장기판에 말 다루듯이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 근데 그 프로 스포츠에서는 좀 그런 면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누구를 하더라도. 핵심은 그건데 만약에 이게 현실이라면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고 욕할 수 있겠지만 사실 팬들이 원하는 거는 좋은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팬들은- 승리하는 감독을 네. 원하잖아요, 보통. 팬들은 만약에 이제 경기를 정말 야비하게 하지 않는다면 선수를 그런 식으로 사고 팔더라도 팬들이 원하는 거는 승리를 사주는 감독과 이제 그런 팀을 원하게 되는 거죠. 그렇겠죠. 네. 네. 그래서 이 빌리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선수들을 이제 수시로 트레이드를 하고 또 해고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긴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이제 팬들이 원하는 승리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고 그 과정을 이 중간에 이제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이제 피터 브랜드라는 사람이 이제 결국 이제 부단장이 되는데 네. 해고하는 연습을 시켜요. 너 이제 누구한테 가가지고 해고 한번 해봐라. 근데 못하죠. 자기는 그런 거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고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You fired. 가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선수한테 가가지고 오늘부터 너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다. 나머지는 너의 에이전트가 알아서 할 거다. 그 이제 부단장이 물어봐요. 끝입니까? 끝이야. 그러면 다 돼요? 다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본질을 다 그렇죠. 담은 말이긴 하죠. 감정을 담지 않고 네. 그 선수에게 처해진 상황만 그냥 전달해 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실행을 해요. 부단장 보고 시키거든요. 가가지고 해봐라. 근데 진짜 그 리얼리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한다는 느낌이. 제가 방금 얘기한 You fire 이런 거는 되게 메이저리그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 굉장히 감정적인 거죠. 네, 그렇죠. 그 선수한테 이제 직접 가서 이제 그 얘기를 해요. 넌 오늘부로 어느 팀과 트레이드 됐고 그 팀에 가면 다 알아서 해줄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선수 눈치를 봐요. 근데 선수가 계약서를 이렇게 멍하니 보고 있다가 다 된 거냐고. 다 됐어요 얘기하니까. 끝났어요? 알았어요. 그러더니 그냥 가방을 들고 툭 일어나서 그냥 나가버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가 딱 돌면서 이제 멍하니 서 있는 빌립이 딱 잡히고 이제 배경음악이 나올 것 그렇진 같은 그런 않습니다. 느낌. 그러고 나서 피터 브랜드가 한숨을 쉬죠. 네. 다행히 한숨을 쉬는데 어떻게 보면 프로라는 세계는 뭔가 인간미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팬들이 필요한 거는 인간미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단장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좀 싫거나 어떤 눈살을 이제 찌푸려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가난한 구단에서 승리를 얻기 위해 그러니까 이 사람 나름대로는 굉장히 치열한 하루하루 치열한 이제 네. 그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이지 않지만 인간적으로 보이는 영화거든요. 그러게요. 사실 또 이제 뭐 단장으로서 승리를 추구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거잖아요. 네. 인간적인 욕망과 자신의 그 위치에서. 그리고 의무이기도 하죠. 그쵸. 저는 사실 좀 그런 트레이드나 이런 걸 막 하는 게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프로 스포츠니까. 뭔가 네.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제 그렇게 자신의 어떤 선수들도 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네. 오히려 말 그대로 뭐 계약을 위반하고 뭐 마음대로 막 전행을 한다면 그런 거야말로 진짜 비인간적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은데요. 참. 우리도 공 감독님 트레이드 합시다. 어디 좀 받아주실 때 있을까요? 트레이드 하면? 제가 그거는 다 합해드릴 수 있는데 아마 받아줄 만한 곳이 아마 없어서 네. 트레이드는 못하고 아마 방출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독님?
네. 다음 주부터 저희와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요일 코너로 가시면 그쪽에서 잘 해주실 겁니다. 음악 드릴까요? 네, 머니볼 OST 중에 한 곡을 또 선곡해 오셨는데요. 네. 더 쇼 맞나요? 네, 쇼. 이 노래는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라서 오늘 또 한번. 예. 자, 여러분, 요 체크, 중요 체크입니다. 공 감독님의 취향에 맞는 바로 이 곡, 머니볼 OST, 더 쇼, 듣고 오겠습니다. 네, 머니볼 OST, 더 쇼, 듣고 오셨습니다. 아유, 좋은데요? 영화 안에서 그 브래드 피트의 딸로 나오는 이제 친구가 부르는 직접 기타를 치면서 FM 목소리가 그거 네, 때문에 네, 그렇군요. 감독님 저 취향 좀 알았어요. 여성이 부르는 그 기타 이렇게 한 가벼운 편곡의 노래를 좋아하셔가지고 UFO에도 보면 그 약간 그 하이라이트 장면에 나오는 곡도 그렇고. 근데 아닌데. 진짜? 취향이라면서요, 이게. 제가 이 영화를 너무 좋아하고, 네. 제가 이 영화의 음악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어린 아가씨 취향이에요, 그러면? 제 취향이요? 네. 아니요, 저는 약간 이렇게 좀. 성수가 누림 타입? 고르라면 이제 어린 타입보다는 저는 약간. 그 노래는 좋다고 하셨어요. 이 노래는 영화랑 연계돼서? 네. 굉장히 좀 이 영화에서 이 노래가 2번 나오는데요. 네. 중간에 이제 이혼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딸한테 딸이 이제 기타를 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기타샵에 가서 기타를 골라주는데 그 자리에서 노래 한번 불러봐라. 그래서 나 부끄러운데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한번 불러보라고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자리에서 이 노래를 부르거든요. 굉장히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는 게 다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도 인상적이고 이제 영화의 맨 끝에 영화의 맨 끝 장면에 이제 이 노래가 브래드 피트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이제 카오디오에서 이 노래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서 카오디오에서 나오는 소리가 되게 좋죠. 네, 좋죠. 그래서 그 브래드 피트의 눈 클로즈업에서 이제 영화가 끝나는데 그 부분이 너무 좋아서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은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좀 마지막에 좀 그런 거 기대했어요. 마지막 카오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이 너무 좋아서 차를 샀어요. 이런 거. 약간 그런 대답 기대했는데 너무 좀 얌전한 대답이어서 차는 사고 싶네요. 네. 운전 좋아하세요? 네, 저는 운전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군요. 네. 저는 운전을 못해서 전 장롱면 한 번도 운전을 해보지 못한 채로 저희 면허증이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튼 영화 머니볼의 OST 더 쇼 듣고 왔고요. 이제 다른 영화, 두 번째 영화 소개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조금만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영화는 아직 못한 얘기가 있었군요. 일단 주연인 브래드 피트와 제가 생각하기엔 브래드 피트의 어떤 연기 중에 최고가 아니었나. 그래요? 그래서 저는 사실 현지에서도 좀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지난 이제 아카데미의 유력한 남우 주연상 후보라고 일컬어졌었는데, 아쉽게 수상이 실패했고요. 그와 더불어 제가 생각하기에 저번 아카데미는 정말로 받을 만한 사람들이 좀 많이 못 받은 좀 그런 시상식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브래드 피트도 수상에 실패를 했고, 이제 부단장 역으로 나오는 이제 조나 힐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뚱뚱하고 이제 좀 젊은 친구인데 이 친구가 또 굉장히 또 연기를 또 잘했어요. 이 친구도 아마 조연상 후보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 못 받았나요? 수상을 제 기억으로는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둘의 그 연기가 굉장히 뛰어나고요. 이 영화의 각본을 쓴 사람은 아론 소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름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들어보셨죠? TV 시리즈 중에 뉴스룸이라는 최근에 굉장히 인기 많은 시리즈와 예전에 웨스트윙이라는 백악관 참모들의 얘기를 다룬 시리즈가 있었는데 그 각본을 쓴 걸로 굉장히 유명하고 지금 현재 헐리우드에서는 가장 최고의
네. 그 작가로 일컬어지는 사람인데 영화는 이 영화 말고도 그 소셜 네트워크라는 네, 그 네. 페이스북에 관한 페이스북 얘기죠. 창시자에 대한 이제 영화로 좀 알려졌었는데 굉장히 또 그런 시나리오 굉장히 훌륭하고요. 그 밖에 뭐 촬영이나 뭐 음악, 편집, 사운드 이런 것들이 어떤 요란하지 않고 영화에 이제 몰입을 방해하지 않지만 굉장히 과감하고 기술적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굉장히 세련되고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좀 영화에 대한 어떤 영감을 굉장히 많이 줬던 영화거든요. 외적으로도 영화 이제 그 내용 말고 외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줬던 영화인데 좀 야구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도 네. 어떤 이 그 뭐 굉장히 좀 복잡한 얘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좀 어떤 이 또 스포츠라는 이 영화가 또 실화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실화가 가진 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야구를 꼭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도 충분히 재미있게 즐기실 만한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좋은 영화들은 그 소재가 그렇죠. 낯이 익든 낯이 네. 익지 않든 간에 그것들을 다 이런 거구나라고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또 그런 매력이 있는 네. 것 같아요. 감독님의 신작은 또 어떨지. 되게 어려운 주제를 다루시고 계시던데요. 제가 네. 설명을 간략하게 읽어봤는데 상당히 어려운 주제 다루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또 보면서 이게 어려운 건데 잘 모르는 거지만 이런 거였구나라는 걸 또 깨닫게 됐어요. 그게 사실 저도 이제 영화를 준비하면서 좀 알게 된 건데 네, 많은 분들이 그런 주제에 대해서 좀 어렵다고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제 뭐 일설에는 그런 것들을 일부러 어렵게 만든 거라는 이제 그런 음모론도 있더라고요. 경제를 일부러 어렵게 만들어서 일반인들의 좀 접근을 차단하게 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고약한데요. 네. 네. 그럼 이제 그것들을 이제 샅샅이 해집고 까발려 주시는 겁니까? 뭐 샅샅이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뭐 밝힐 만한 내용들은 이제 좀 밝히려고 노력을 했고 네. 사실은 이제 뭐 폭로나 이제 그런 것보다는 과연 이제 이런 행동들에 우리는 완전히 무책임한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다뤄보고 싶었었죠. 약간 그 천안함 프로젝트의 전략과 좀 비슷한데요. 실제로 영화에는 천안함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지만 더 다른 어떤 주제, 좀 다른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지는. 뭐 그런 점에서는 뭐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네. 참고로 천안함 프로젝트가 이제 개봉작이 아닌 상태가 돼서 이제 그 다운로드 가격이 3,500원으로 내렸다고 하는 소식을 제가 네. 얼마 전에 봤는데요. 혹시 안 보신 분도 있으면 지금 절호의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디지털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제 다음 영화도 소개를 해야 되는데 네. 자꾸 이제 머니볼에서 좀 약간 저희가 좀 많은 얘기를 하는 것 같죠. 네. 그럼 저희는 노래를 한 곡 더 듣고 또 머니볼 OST군요. 네. 오늘은 그냥 네. 끝까지 네. 머니볼 OST 중에서 네. It's Process라는 곡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네. 머니볼 OST 중에 It's Process 듣고 오셨습니다. 머니볼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저 이제 마지막 사중주 이야기도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은 야론 질버맨이라는 사람이고요. 네. 주연은 필립 세이머 호프만과 크리스토퍼 올켄인데 이렇게 얼굴 보시면 다 영화에 많이 나오신 배우들이라 아실 텐데 이 필립 세이머 호프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소개드렸던 머니볼의 감독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구 감독.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헐리우드 배우 중 한 명인데 네. 연기를 하는 짐승처럼 좋은 표현은 아닌데 연기를 정말 잘하시는 배우분이세요. 네. 짐승 같다는 말이 되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연기에 네. 정말 몰입하고 있다는 생각이 네. 들고. 네. 정말 연기를 잘하시는 분인데 이 영화의 내용은 이 영화 안에서 네. 세계적인 현악 사중주 그 푸가라는 이제 현악 사중주 단이 있는데요. 네. 이
이제 멤버들이 결성 25주년 공연을 앞두고 이 멤버들 중에 최고령 첼리스트가 있는데 네. 이 사람이 파킨슨병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 파킨슨병이 그 근육이 위축돼서 이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그 병이 맞나요? 이 영화 안에서는 이제 그 뇌에서 도파민이 빠져나가서 네. 이제 그렇죠. 이제 근육도 좀 위축이 되고 이제 말도 이제 좀 위축이 되고 전체적으로 이제 모든 기능들이 이제 더 퇴화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이 멤버들이 과연 그러면 우리가 25주년 기념 연주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이제 의견이 이제 그런 의견을 나누게 돼요. 이제 마지막 사중주를 할지 말지 그렇죠. 되는 거군요.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사실은 단순한 음악적 동료가 아니라 사실은 이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인간적인 관계들이 맺어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관계?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드렸던 그 첼리스트 피터 같은 경우에는 그 비올리스트인 줄리엣의 엄마와 예전 그 현악 사중주를 같이 했었어요. 아. 그러니까 네. 일종의 이제 딸과 아버지와 같은 관계인 거죠. 네. 그리고 이 줄리엣은 이제 제2 바이올리니스트인 로버트와 부부 관계입니다. 아, 네. 그리고 이 줄리엣은 또 결혼 전에는 제1 바이올리니스트인 다니엘을 사랑했었어요. 짝사랑했었죠. 하지만 이제 로버트 사이에 이제 아기를 갖게 되면서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한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피터의 어떤 그 투병 기간 동안에 다 불거져 나오게 됩니다. 그냥 이제 큰 문제가 없을 때는 이제 좀 묻혀있던 그렇죠. 것들이 묻혀있었던 것들이 작은 균열을 인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야, 근데 그런 일들이 연이어서 또 불거지고 그러면 이제 야, 이거 굳이 진짜 해야 돼 라는 말이 저절로 튀어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갈등도 있고 사건도 있는데 급기야는 나중에 이제 주먹다짐까지 하는 일도 생기거든요. 네, 뭘 한다고요? 주먹다짐을. 주먹다짐? 네. 저 순간적으로 단식인 줄 알고, 네. 주먹다짐. 네, 주먹다짐까지 할 정도로 이제 격하게 서로 이제 대립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없어서 이제 그런 어떤 연주의 그런 느낌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자세히는 모르지만 네. 협주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이 영화 안에서 말하려는 거는 사람과 사람이 어우러 사는 것들이 결국은 협주를 하는 과정이 아니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네. 살면서 갈등은 있지만 영화의 주제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이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갈등 위에 자기의 상처들이 다 있거든요. 또 자신만의 상처들과. 네. 예를 들어서 로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혼을 했지만 이 부인이 자기를 바라봐주지 않는다는 느낌을 가져요. 그러니까 평생 이 부인이 자기를 사랑해 주길 바라면서 이제 애정을 갈구하지만 부인은 네. 좀 어떻게 말하면 좀 냉정한 사람이죠. 진심으로 사랑한다기보다는 뭔가 그냥 로버트는 이 부인에 대해서 그런 감정을 느껴요. 그러니까 부인이 뭔가 애틋한 마음이 좀 그렇죠. 없거나 덜하거나 네. 그런 거죠. 그리고 이 줄리엣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짝사랑했던 사람은 따로 있는데. 예, 따로 있지만 그 사랑을 이루지 못했죠. 그리고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영화 안에서 이제 천재이자 완벽주의자로 나오는데 독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음악의 완벽을 추구했지만 본인의 외로움은 고독함을 그렇죠. 평생 고독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인생의 마지막 기로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1년 전에 사랑했던 부인을 이제 먼저 떠나보낸 그러면서 자기는 또 어떻게 보면 그냥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서서히 죽어가는 그러니까 뭔가 좋아하는 음악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사람의 상처로 남아 있는데 결국 이 영화의 과정은 자기의 상처만 극복하는 게 아니라 합주를 하기 위해 타인의 상처도 보듬어주고 같이 연주를 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이제 이 영화 안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주요한 주제가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합주라는 어떤 형식 안에 녹여서 영화에서 표현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합주라는 게 같이 연주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상대방의 소리를 같이 연주하는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게 또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처음 시작하는 초보들 같은 경우는 많이 놓치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내가 뭘 연주해야 되니까 이걸 안 틀려야 돼.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제 내가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는가, 다른 사람은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걸 찾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또 거장들이잖아요. 네. 거장들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은 항상 또, 뭐랄까,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쉽지 않은 부분이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이 영화 안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로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악 사중준에 들어오게 된 계기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내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내의 이제 모습에 반해서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이 사람은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줄리어드 이제 출신들이거든요. 네. 피터 같은 경우는 줄리어드의 교수였고, 나머지는 단원 3명은 이제 줄리어드 학생들이에요. 처음에 이제 학생들이었는데, 네. 로버트 같은 경우는 원래 자기는 현대음악을 하고 싶었다. 그리고 작곡을 하고 싶었는데, 단지 그냥 줄리엣 때문에 함께 하고 싶다는 이유로 이제 쿼텟에 들어오게 됐거든요. 또 그것도 이제 마음속에는 불만이면서 그렇죠. 아쉬움이겠죠. 내용 끝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당신 때문에 모든 걸 다 포기했는데, 이제 당신은 날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 사람이 이제 또 하나의 욕망은 뭐냐면, 제2 바이올린을 이제 연주를 하는데, 네. 이제 멜로디가 아닌 거죠. 항상 이제 뒤에서 모든 사람들을 조율을 해주고, 이어주고 하는 역할이 제1과 2의 차이가 있는 거군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언젠가 한 번은 자기가 이제 주연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피터가 아파서 이제 결국 이제 멤버를 만약에 교체를 하게 된다면 네. 나도 제일 바이올린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이 완벽주의자인 제일 바이올린 이제 다니엘, 네. 이 리스트와 이제 부인이 당신은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된다는 굉장히 좀 뼈아픈 얘기를 하죠. 부인까지 함께. 네. 어떡해.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왜 내 편을 들어주지 않고 왜 그 아이와 이제 나를 협공을 하느냐. 당신은 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것도 이제 이 사람의 25년, 무려 25년 동안 감춰뒀던 걸 이제 그런 계기로 이제 폭발하게 되는 거죠. 야, 근데 이런 마음의 갈등과 어려움이 있으면 진짜 합치기 힘들 텐데. 정말 그렇죠. 힘들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또 이제 내가 이런 감정 싸움 때문에 이제 해체하거나 네. 혹은 활동을 안 하는 밴드를 왕왕 보게 되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네. 누가 보면 유치하고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감정이 상하는 사람들끼리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봤는데 진짜 명백하게 이건 누가 잘못했네라고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저도 그런 경우를 보긴 했지만 그런 경우 많지 않고 제가 최근에 저희 친한 밴드가 활동을 좀 쉬면서 이제 못하겠다 좀 이제 얘기를 들어봤는데 네. 서로 너무 마음을 다친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누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너무 엉켜있는데 그게 진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또 네. 음악 하는 사람들도 감수성이 예민하다 보니까 그렇죠. 또 이제 한 번 상처받으면 쉽게 안 가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근데 또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저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들이 그런 상처에서 자유롭고 혹은 이제 뭔가 서로 인정하고 사과하거나 이러기보다 더 이제 자신만의 벽을 쌓게 된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밴드도 오히려 어릴 때는 치고받고 하면서 네. 유지되는데 점점 나이를 먹고 다들 커가면 커갈수록 더 그 마음을 터놓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오죽하면 이 팀은 또 이제 또 이 사정지단은 또 나이가 또 다 있잖아요. 꽤. 그렇죠. 정말 우리 시골 가서 혹은 집에 가서 본가에 가서 얘기하다 보면 어른들의 말, 우리보다 기성세대의 그 어떤 생각과 이런 걸 말로서 바꾸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해시키고 네. 이렇게 또 쉽지 않은데 전 생각만 해도 너무 갑갑해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연륜이 쌓이고 그러면 심하게 갈등하지 않고 다 이해해 줄 것 같고 하지만 사실 좀 전에 소개해드린 로버트 같은 경우에 그런 불만이 쌓여 있다면 이게 네. 그래 내가 이번에도 이해할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어떻게 보면 정체성을 포기하고 이제 사랑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했다고 하는데 그 마지막에 그거 하나도 자기를 위해서 그쪽에서 이제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 사람은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쵸.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그렇게 음악의 완벽을 추구하는데 자기의 어떤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이 뭔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그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그동안 이뤄왔던 업적과 네. 제가 쌓여왔던 것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한순간에 허물어 버린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더욱 또 인정을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그런 갈등이 이제 서로 이제 쌓이고 또 누구와 누구와의 또 쌓이고 여기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설정이 또 하나가 나오는데 네. 이제 그런 설정까지 이제 포함이 되면서 이제 그 급기야는 말씀드렸던 이제 주먹다짐까지 하면서 그 겨우겨우 그 약을 먹고 이제 연주를 시작한 피터가 야, 다 필요 없으니까 다 나가. 다 나가고 어떡해. 다시는 내 집에 돌아오지 말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갈등이 폭발하게 되는데 하지만 결국 모이게 되겠죠. 그렇죠. 그 과정이 어떻게 될까? 네. 또 어떻게 정말 우리가 뭐 인생일치에 네. 혹은 뭐 다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네. 아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런 네. 모습도 있겠구나라는 네. 걸 또 보는 게 또 이 영화의 재미가 아닐까 싶어요. 네. 드라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 영화는 어떤 뭐 특별한 나중에 뭔가 반전이 있다거나 뭐 어떤 영화적으로 되게 복잡한 장치가 있다거나 하지 않고요. 그냥 이제 보게 되면 그냥 시간이 이제 언제 지났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쓱쓱쓱 봐지게 하는 힘이 있거든요. 이런 게 좀 되게 좋은 뭐랄까요? 그 대본 혹은 뭐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좋은 드라마죠. 그래서 뭔가 뭐 그 이제 현대 이제 젊은 영화 팬들이 어떤 기대하는 그런 자극적인 어떤 그런 요소나 장치들은 네. 없지만 영화 자체로 굉장히 보게 되는 힘이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대로 좀 젊은 관객들보다는 조금 나이 있으신 관객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점에도 공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야, 근데 갑자기 든 재미있는 생각인데요. 네. 우리나라 그 TV에서 방영하는 그 일일극 같은 데서 네. 이 설정 갖고 왔었으면 진짜 막장 드라마가 나올 것 같아요. 정말 이제 뭐 친자 논란까지 해가지고 사실은 내 딸이다 이런 게까지 나오기 시작하고 그 제가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우리가 뭐 TV나 어떤 매체에서 보는 사람들, 뭐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나 연기를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뭐 이런 클래식을 뭐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음악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음악 자체는 되게 고귀하지만 그 어떤 영화에 이제 나왔던 대사대로 음악 자체는 되게 고귀하지만 사실 그 안에 있는 거는 결국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감정들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음악하는 사람 중에 또 고약한 사람들, 신경 네. 막 엄청나게 예민한 사람들, 뭐 안 보이는 사람들도 또 얼마나 많겠어요. 네,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많아요, 실제로 많아요. 결국은 그 전 아닙니다. 네. 인간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인간들끼리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고 네. 그 안에 이제 뭐 많은 것들이 있고 뭐 사랑도 있고 뭐 질투도 있고 미움도 있고 이별도 있고 이별도 눈물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음악 뒤에 감춰진 인간의 얘기이고요. 그런 점에서 뭔가 그 좀 복잡한 그런 거 없이 좀 이렇게 마음에 큰 부담 없이 쭉 따라가면서 볼 수 있는 네. 그러면서 맨 끝에는 좀 가슴 따뜻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가을에 어울리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런 영화들이 뭔가 좀 보고 나면 그 뒷맛이 좋은 것 같아요. 네. 괜히 한번 좀 되새겨보게 되고. 네. 여운이 좀 남는 네. 영화죠. 아, 이런 노래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이런 노래를 만드시는 것 같은데. 어우, 정말요? 여운이 남는 노래. 근데 제가 요즘 성격이 바뀌어가지고, 성향이 바뀌어서 아주 자극적인 걸. 전자음으로 버무려지는 막, 이런 것들 지금 막 만들고 있는데. 다프트 펑크. 아니요. 박명수.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음악성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감독님 좀 감성을 좀 주세요, 감독님. 감성이요? 감성을 좀 주세요. 제가 드렸잖아요, 감성. 경제 감성. 경제 감성? 네. 오프닝 시퀀스. 충만하실 거예요, 아마. 오프닝 시퀀스 좀 알려주세요. 어떤 느낌으로 들어갈 건지. 오프닝은, 굉장히 그, 잔인한 클립과 굉장히 좀 슬픈 클립이 이제 교차되면서. 노래 좀 신나게 가도 괜찮을까요? 신나게 가면, 안 되겠죠? 근데 전 그런 장면에서 너무 네. 또 비장하게 나오면. 네. 조금 아마 너무 그 클리셰일 것 같아요. 장면을 보시면, 그 정도. 신나는 음악을 넣으면 아마 양심에 좀 가책을 좀 느끼실 거예요. 네. 그렇구나. 네. 네, 알겠습니다. 어떡하지? 되게,
되게 좀 행복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하려고 하는데, 점점 부담되시죠? 말씀하시는 것들 봤을 때, 제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뭐 덕우님도 그러시겠지만 네. 저도 영화 할 때는 굉장히 못되시거든요. 저는 음악할 때 안 못되죠. 저는 굉장히 못되져요. 그렇구나. 네. 자주 만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저를. 네. 상종하지 못할 인간이라며. 정말요? 과연 저희 사이가 어떻게 될지 기대해 주시는 것도 되게 재밌는 포인트일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두렵긴 하네요. 네. 왠지 이제 하실 말씀 다 하실 거고, 따박따박. 조곤조곤 하죠, 조곤조곤. 조곤조곤하게 그 마음에 스크래치 내는 딱 그런 아주 남자, 잘하죠, 그런 거. 나쁜 남자. 이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괜찮아요. 저는 좀 한기를 맞고, 네, 한기로 흘려보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설마 저한테 그러겠어요? 그럼요, 그러겠어요. 네, 이렇게 또 공경 감독님과 또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 영화 머니볼, 그리고 마지막 사중주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감독님 신작에 대한 얘기도 잠깐 했는데, 언제쯤 소개 가능할까요? 감독님 영화는? 이제 나레이션을 다 써서 이번 주에 이제 가이드 녹음을 일단 하고 와. 이제 그래픽 작업도 이번 주부터 이제 시작을 할 것 같아요. 혹시 바쁘셔가지고 저희 프로에서 하차하시거나 그런 건 아니죠? 휴가를 내야 된다던가. 그 정도로 바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마음은 바쁜데 네. 이제 사실 후반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하는 작업보다도 도와주신 분들이 해주시기 때문에 이제 저는 가서 영상 전문 네. 화실 같은 거 색깔 맞추는 그렇죠. 전문가. 이제 저는 가서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의견을 드리는 정도고. 야구로 따지면 감독? 야구가 아니어도 직접 뛰진 않잖아요, 그렇죠? 감독이죠. 영화 감독도 그렇구나. 네. 영화 감독. 네. 네, 그렇군요. 우리 야구 얘기해가지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저 이제 영화학교 다닐 때 어느 분이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감독이란 말은, 이거, 다른 분들이 좀 싫어하실 텐데, 원래 영화에서만 썼다고 하더라고요. 디렉터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죠. 스포츠 같은 경우는 헤드코치라고 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오면서 이제 그게 감독이란 말로 바뀌었는데. 맞아요. 그 표현들이 사실 되게 중복돼서 쓰는 것도 좀 프로듀서라는 개념도 그렇죠. 어떤 종목이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고. 네. 그래서 아무튼 그 감독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래 감독은 영화에만 쓰는 거다. 네. 근데 디렉터가 되는 제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디렉터가 되는 순간은 그럴 수도 있다고 네.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건 좀 이견이 많군요. 음악 쪽에도 디렉터가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그럼 저희는 또 인사드리고요. 감독님과 또 마지막 곡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역시 머니볼 OST죠. 네. The Mighty Rio Grande. 그란데. 예. 그란데. 알겠습니다. 들으면서 또 저희 감독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네. 저는 다음 주에 또 좋은 영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